안녕하세요. 국가유산 관련 법령 네 번째 시간입니다. 2023년 기출문제 네 번째 시간인데 2023년에 기출됐던 문제 계속 풀어보고 있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가시면 2024년, 23년 이렇게 계속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식물보호 분야 윤준원입니다. 메일이나 어, 이제 저희 블로그도 있는데 그쪽에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상 매장유산 유존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매장유산 유존 지역 1. 국가유산 기본법에 따른 임시저장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은 매장유산 유존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시지정 문화유산도 마찬가지로 유존 지역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포함이 된다는 거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유산 유존 지역의 적정성, 현재 지형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유존지역 적정성, 현재 지역 현황 이거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3번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맞고요. 4번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유존지역의 위치 정보 알아볼 수 있죠. 여기 오타인데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유산법에 보시면 국가지정 문화유산 같은 항 25조에 따른 시도 지정 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 문화유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셔야 되고 임시지정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을 뭐라고요? 유존지역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적정성, 현재 지형, 현황 이런 거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고 국가유산청장은 위치 정보를 상시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되고 국가유산청장은 유존지역의 정보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장유산법 제3조에 보면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가 있습니다. 1항에 보시면 법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이거를 매장유산 지역 유존지역이라고 하는데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1호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화유적 분포 지역의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국가와 지방자치에서 작성한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한 문화유적 분포 지도 이거를 표시된 지역의 유존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지표조사의 결과 보고서 중 국가유산청이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지표조사 결과 보고서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매장유산, 요거는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 그거를 얘기하고, 2항에 보시면 이게 이제 제출되어서 국가유산청장이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지표 보고서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이런 게 유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발굴 이후 그 매장유산이 보존 조치된 지역도 포함이 된다. 유전 지역에. 그 다음에 사항에 보시면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발견 및 확인 절차를 거친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5항에 보시면 국가지정문화유산, 시도 지정문화유산과 같은 임시지정 문화유산도 그 지역도 유전지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5-2에 따라서 천연기념물, 명승, 같은 주의 시도 자연유산 및 16조에 따라 임시 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 있는 지역, 이것도 유전지역이 되겠고요. 6호에 보시면 보호구역도 됩니다. 보호구역에서도 국가유산청장이 매장유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이런 게 다 유전지역이고요.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상 지표조사 보고서에 관한 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 그래서 지표조사 보고서에 포함된 사항, 기억, 해당 사업 지역의 역사, 고고,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 조사 내용, 해당 지역의 역사, 고고,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 조사 내용, 지표 보고서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맞고요. 니은, 해당 사업 지역의 유물 산포지, 유구 산포지, 민속, 고건축물,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현장 조사 내용. 그래서 이것도 지표조사에 들어갑니다. 해당 사업 지역의 유물 산포지, 유구 산포지, 민속, 고건축물, 그 다음에 지질 및 자연환경 등에 관한 현장 조사 내용이 들어갑니다. 맞고요. 디귿, 해당 사업 지역의 지표조사를 실시한 조사기관의 의견까지도 지표조사 보고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다 맞는 거는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고요. 시행령이 있습니다. 매장유산법 시행령에 보면 매장유산 시행령에 보시면 2항에 보시면 지표조사 절차가 있는데 2항 지표조사 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해당 사업 지역의 역사, 고고,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2항 해당 사업 지역의 유물산포지, 유구산포지, 민속, 고건축물, 지질 및 자연환경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내용, 이런 것이 지표 보고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5조, 시행령 제5조에 보면 지표조사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 보고서를 그 지표조사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국가유산청장에게 동시에 20일 이내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서류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첨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로 보시면 축적 1만 분의 1 이상인 사업 예정 지역 위치도,
축척 1만 분의 1 이상의 사업 예정 지역 위치도 만분의 1 이상입니다. 1만 분의 1. 그 다음에 2호 건설공사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지하 땅 파기 계획, 건축 계획 및 조경 계획 등 토지의 형질 변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 건설공사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표 보고서에는 또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1호 해당 사업자의 역사, 고고,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 2호 해당 사업자의 유물 산포지, 유구 산포지, 민속, 고건축물, 지질, 자연환경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내용. 그 다음에 해당 사업자 지표조사를 실시한 조사기관의 의견도 넣게 되어 있습니다. 3호에 보시면.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현장 지표조사를 한 의견도 이 지표조사 보고서에 넣게 되어 있고요. 3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3호 지방자치단체장은 각고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된다. 제출 내용 1호 해당 사업 지역이 매장유산 유전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호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 또는 방법이 제1조 2랑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3호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로 인하여 매장유산 및 그 주변 경관에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한 거, 이런 것도 이제 제출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다음에 4회에 보시면 국가유산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지표조사 보고서 및 전자 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저작물에 이제 저작권을 갖고 있는 분이 동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표조사 보고서 이런 것들은 전자 파일 같은 경우는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다. 5회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설공사 라는 어느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다음 항목은 제외하는 거죠. 1호 국가, 2호 지방자치단체, 3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호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에서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 이상을 출자해야 한 법인이어야 되고, 6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7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상 국가에 대한 매장유산 발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발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단 권한의인 위탁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1번 국가유산청장은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수중문화유산 분포지역의 매장 문화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학술조사 공공목적으로 유존지역을 발굴하고 있고, 2번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할 경우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 방법 및 착수 시기 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미리 알려줘야 되고 3번 국가유산청장은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는 관할 어디에다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예, 여기 해설 보시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유전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굴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토 유물 현황 등 발굴의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출토 유물 현황 등 발굴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매장유산법 제13조에 보시면 국가에 대한 매장유산 발굴이 있는데 1항에 보면 국가유산청장은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각 호의 매장유산 유전지역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1호에 보시면 고도육성법의 고도지역을 얘기합니다. 고도지역, 그 다음에 2호 수중유산 분포지역, 3호 폐사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 4호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매장유산 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고도지역, 수중유산 분포지역, 가치가 높은 지역,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발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유전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및 착수 시기를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발굴이 완료된 경우에는 발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토 유물 현황 등 발굴의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호에 보시면 매장유산 유전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방해서는 안 되고 5호 국가는 발굴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6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장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는 관할 누구 토지수용위원회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또 7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용하면 되겠습니다. 준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1조에 보면 매장유산의 발굴 허가가 있는데 발굴을 할 수 없는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을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호 유적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3호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그 밖의 건설공사에 의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이 필요한 경우, 4호 멸실,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호에 보시면 2항에 보면 국가유산청장은 발굴 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에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3호에 보시면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대마에 되고 그래서 국가유산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 그 다음에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대마에 되고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4호에 보시면 허가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변경할 때 변경 허가 받아야 되고 5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 그 다음에 8조 발굴 허가의 방법. 요거는 국가유산청장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래 어느 해당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발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된다. 그래서 2호에 보면 조사기관과 발굴 허가를 받으려는 자 사이에 출자 등의 관계가 있어서 업무 처리 공정성의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 그 다음에 3호 발굴 기간이 200일 이상 되는 경우, 그 다음에 4호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용역 대가의 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여 매장유산 발굴 조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어디요?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를 거친다. 그래서 출자관계가 공정하지 못할 침해가 우려되고 발굴기간이 200일 이상 뭐 이런 것들은 여부를 심의를 거쳐서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장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큰 부득이 매장유산을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발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훼손이 우려될 경우 3호의 국가유산청장은 발굴 허가를 하는 경우 신청인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내용을 동시에 통보해야 됩니다. 신청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내용을 동시 통보해야 한다. 또 허가 취소에 대한 게 있는데 허가 취소는 발굴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 취득에 따른 허가의 발생 효력 시기 등 허가 목적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고 발굴 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허가 내용 및 발굴 시 준수하도록 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장유산 발굴하는데 아래 같은 사항이 발생하면 기간을 명시하여 발굴의 정지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호에 보시면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물, 유구가 출토되는 경우 2호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발굴자의 구성인원을 발굴조사의 진행 중에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구성인원을 변경하거나 축소 이렇게 기간을 명시하여 발굴의 정지나 중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장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호에 보시면 해당 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위반 행위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알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에게 발굴의 정지나 중지 또는 그 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호에 보시면 국가유산청장은 발굴의 정지나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번 가겠습니다. 19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상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그래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 답은 바로 1번 중과실로 유적을 훼손한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3호까지 있을 때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뭐냐? 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호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그 다음에 3호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발굴조사 보고서 또는 국가유산 환경진단법에 따른 내용이 사실과 진단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이건 바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5조에 보시면 조사기관의 등록 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등록 취소하거나 2년 이내 범위에 이제 해야 되는데, 바로 취소하는 것은 1호부터 3호까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경우,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3호 같은 경우는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보고서를 했을 경우, 이때는 취소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2년 이내에 업무 정지나 뭐 이런 걸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호는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으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였거나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정지나 이런 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5에 보시면 발굴 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제출 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7호에 보면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8호에 보면 영양진단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에 대하여 3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조사기관 등록을 제한할 수 있고요. 3호에 보시면 업무정지 처분 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용역 체결을 하였거나 이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유산 조사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계속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업무정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기관은 그 받기 전에 용역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이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유산 조사에 대해서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완성할 때까지 조사기관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20번입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조문이다. 밑줄 친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보존 조치로 인하여 개발 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근데 요 경우에 해당되는 거, 이제 토지를 이제 매입할 수가 있는데 완료가 안 됐을 때
요게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번 공공기관의 운영의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법인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 맞습니다. 지방공단 맞고요. 3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서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했다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만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이렇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3번이 맞게 되려면 그 시행령에 가시면은 그 토지 등 매입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뭐 공공기관의 법인이라든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공기업에 따른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이네요. 23년도 거 2023년도 40일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큐넷에 가면 기출문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출력하시든지 그래서 그 출력하셔서 보시면 보기가 편할 겁니다. 그리고 25년도 기출문제가 나오면 그때 정식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